지금 이제 연일 이제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책들이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물량이 발표가 됐고요. 신도시가 또 후보지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지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080 도심 복합 사업 이거 관련된 내용들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련된 물량도 이제 곧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차 이제 광역교통망 계획까지 같이 이제 연계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쏟아져냈던 부분들 2월 4일 날 발표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언제까지 공급을 하겠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현재 계속 공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량이 얼마만큼 공급이 되고 30만 가구, 40만 가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발표된 내용대로 정말로 근사체에 가깝게 정말 그 물량이 확보가 되고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 뭐 시작은 있다 하더라도 시작이 중요하겠지만 시작보다도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주택사업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및 물량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계획입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사전 청약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까지 왔느냐 보시게 되면 이제 지구 지정은 이미 했고요. 지구 계획 승인까지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사전 청약 요 단계에 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청약 물량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이제 사업 승인이 되겠죠. 사업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착공. 사업 승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랑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인허가 사항이 끝난다는 얘기겠죠. 주택이 착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본청약,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본청약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실제적으로 사전 청약 물량만 3만 가구 정도 됩니다. 3만 한 200호 정도 되고요. 이제 차수별로 7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들이 있는데요. 7월 달에는 일단 4,400, 10월에는 9,100호, 그 다음에 11월에는 4,000호, 그 다음에 12월에 12,700호 정도로 공급을 해서 총 3만 호 정도를 확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예정이다가 아니라 확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 물량이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처음에 확보해뒀던 물량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동사항이라는 거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날 일은 결코 없고요.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에도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7월, 10월, 11월, 12월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일괄 공고하고 규모라든가 면적, 그 다음에 한 실제로 세대수, 분양가, 계략 도면, 본청약 시기 등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공을 하되 본청약 시점에 이제 분양가는 이제 확정을 하겠다.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는 확정을 하되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의 보통 70에서 한 8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21년도 사전 청약 입지 위치를 보시게 되면 1차 7월 달에 지정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4,100호 정도 되는 그 가구 수가 남양주라든가 그다음에 인천 계양지구 그다음에 위례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10월 달에 이제 사전 청약이 들어가는 물량들은 지금 현재 의왕부터 수원, 부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3차 같은 경우는 하남 교산이라든가 시흥, 양주, 과천, 주암지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물량이 크죠.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부천 대장, 안산, 동작, 구리 갈매, 고양 장항 뭐 이런 지역들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에 거론됐던 지역들에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3기 신도시가 이미 발표됐던 내용대로 그 물량들을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 이건 말씀드린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본청약 시점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본청약이 된다 하더라도 청약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3년 정도 또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년에서 8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빠르면 한 6년 정도, 요즘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지구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6년에서 한 8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물량을 3만 가구 중에서 신혼희망타운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청년들을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절반 정도를 했고요. 14,000호 정도를 현재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 17,000호 정도가 이제 일반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특별 공급 우선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일반 공급부터 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아닌 층에서 이제 청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이렇게 어느 정도 공급량을 늘리면서 실제로 그들한테 주택 공급을 빨리 넣어주겠다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이유가 4월 7일 보선 어떤 선거 때문에 그렇죠. 청년층들이 현재 정부 여당에 이제 등을 돌리다 보니 당연히 실제적으로 그들의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기본적으로 더욱더 우대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한다 보셔야 되고요. 일단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단계 30%, 2단계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계 30% 안에 들어가려면 가구 소득이 70% 이하여야 되고요. 연평균 소득이죠. 거기에 70% 이하이면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80%까지 요걸 이제 점수로 따지게 되면 3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70에서 100% 이하는 2점, 100% 초과 같은 경우는 1점이 되고요. 실제로 소득이 작은 사람들, 현재 저소득층 신혼부부들한테 먼저 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거주 조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또 3점 부여받고요. 또 입주자 저축, 실제적으로 이제 청약저축의 납입 횟수가 얼마가 되느냐. 24회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3점을 배정받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가지 조건에 내가 부합이 된다면은 그래도 내가 먼저 우선권을 1순위 당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30%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70%가 있죠. 1단계 낙점자 및 자녀자 대상으로 이거는 가점제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순수하게 이제 점수를 가지고 딸릴 거고요. 미성년자가 또 얼마가 있는지, 실제로 미성년자 자녀가 또 얼마나 있는지 봤을 때 3명 이상이 3점, 그 다음에 2명이 2점, 1명이 1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태아와 입양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이제 자녀 수로 포함을 시키고요. 또 입양되는 자녀까지도 포함을 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 기간은 당연히 긴 사람부터 점수가 높겠죠.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경우부터 3점, 2점, 1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를 실제적으로 혼인 2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그러니까 혼인을 하고 2년 이내거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 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에게도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거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나홀로 키우는 자녀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 조금 더 혜택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고 1순위 당첨 어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실제적으로 이제 나머지 전체로 공급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 공급분이 한 85% 되고요. 나머지가 15%가 일반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는 그것도 이제 어떤 카테고리별로 해서 나눠져서 봤을 때 유공자가 5%, 그 다음에 이제 기타 10%, 기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청약저축을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내가 납입을 6개월 이상 내가 보유를 하고 6회 이상 납입을 했을 경우고 또 관련 기관장, 자치단체장, 서울 시장 같은 경우 시장이나 군수 아니면은 도지사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장애인이라든가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1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공자는 5%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자녀가 많은 이제 세대를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자녀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자녀를 3명 이상 둔, 그것도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실제적인 가구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비율이 10%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노부모 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이렇게 됩니다. 3년 이상 부양한 자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요. 거기서 봤을 때 면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경쟁이 붙게 되면 좀 면적에 따라 또 차등을 하는데요.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자 납입 횟수, 그 다음에 40평방미터 초과가 되게 되면 똑같이 3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이거는 저축 총액순으로 따집니다.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 횟수고요. 그 다음에 40평방미터 넘어가는 면적이게 되면은 저축 총액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또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생애 최초는 청년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0% 안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신혼부부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에 청약저축 1순위가 되려면 600만 원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요.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서 생애 최초를 구분을 짓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의 그만큼 비중을 많이 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자녀 세대가 15%, 요거는 면적을 60평방미터 이하냐 초과냐 이걸 따집니다. 그랬을 때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저축 1순위가 되려면 공급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은 수도권은 실제적으로 1년경과 12회 이상 납부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다 투기과열지구죠. 그럴 때 청약과열지구 같은 입주자 저축 가입 2년경과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 또는 세대주이거나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된다. 세대 구성원이라는 얘기는 가족입니다. 가족.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에 내가 가족들이 올려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5년 이내에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얘는 똑같습니다. 얘는 실제적으로 현재 노부모 공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주택 세대수 기본의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5%에 해당되는 부분,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혼부부 경쟁률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내가 해당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조건이고요. 또 일반 공급 같은 건 나머지 자녀 세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셀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상한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보다 월등히 작겠죠. 경쟁이 세면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주 기간이라든가 우선 공급 비율 봤을 때도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해야 된다. 사전 청약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그리고 실제로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될 기간이 있겠죠.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내가 당장 사전 청약을 넣을 때는 그 지역의 의무 거주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입지 여부가 확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일반 분양,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 청약을 신청을 못 합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사전 청약도 할 수 있고 일반 청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전 청약은 내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반 청약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다면은 사전 청약은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약 기회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택 건설 거주 지역의 거주자 우선 지역, 우선 공급을 경우 현재 거주 중이지만 실제로 그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사전 청약할 수는 있고 말씀드린 대로 본 청약 때까지만 그 기간을 채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전 청약을 한 다음에 사전 청약은 실제적으로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얼마면 되고 현재 평균 임금 소득, 전체 평균 임금 소득의 120%에서 130%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입주자 본급 사전 청약할 때 당시에는 그 조건이 됐지만 내가 4, 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추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때 지금 현재 소득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 청약할 수 있대,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된 부분은 따지지 않겠다. 그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당첨 자격 취소는 실제적으로 당첨자나 그 세대 구성원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속은 제외하고요. 또는 다른 주택 분양 또는 해당 주택 건설직 우선 공급 의무 거주 기간을 불충족했을 경우나, 이거는 이럴 경우에 당첨 자격이 취소되겠죠.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그 기간 안에 소유했거나 그런 이력이 있다면은 당첨 자격 취소가 되고요. 사전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택지 지구에 본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은 내가 쓸 수 없는 조건이고요. 본청약 신청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신청 당첨 여부 관계없이 본청약하는데 제약이 없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사전 청약 신청을 제한하는 조건을 뒀고요. 거기에 예약자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 납입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청약하면서 현재 존재도 없고 현재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는 있긴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선분양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청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납입할 금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입지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이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고 말씀드린 대로 조건별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이 물량이 정말로 그때까지 정말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